안녕하세요.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의 저자 정하은입니다. 원래 인류는 집안일과 바깥일을 나눠서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밥을 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밖에서 도끼질을 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는 훨씬 사회 내에서 낮은 쪽에 위치해 있긴 했지만 일의 종류로 서로 바깥일, 집안일 이렇게 나눠지는 않았죠. 고르게 분담하던 일을 산업혁명 이후에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일, 여자는 집안에 나와서 하는 가사일, 이렇게 뚜렷이 나누게 된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된 역사는 인류의 20만 년 역사 중에서 최근 250년, 30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의 힘이 세지면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돈으로 환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가를 돈이라는 뚜렷한 대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노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이런 현상이 시작된 것이죠. 자본주의가 여성의 역할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여성에게 양가적인 의미로 작동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가정주부가 돼서 집에서 머물도록 제약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칩니다. 만나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기 쉽고 통용되기 쉬운 이 물건 때문에 신분제, 공동체 의식, 마을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모여 사는 것, 약자에 대한 연대 같은 인류의 수많은 전통들이 깨어져 나갔죠. 그 와중에 남성 우월주의라고 불리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학습도 깨어져 나갔죠. 자본주의는 자기 몸집을 불릴 수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끌어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덕택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획득할 수 있었죠. 오늘날 여성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삶을 살고 남녀 평등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은 여성운동이라는 커다란 움직임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것만을 한다는 그런 가정이죠. 이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게 감정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기 이익을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경제적 인간의 그런 기쁨과 슬픔을 안아주고 도움을 주는 인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를 경제적 인간으로, 여자는 감정적 인간으로 상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회사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명체를 돌봐주면서 이타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남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욕망이 골고루 있는데, 그거를 남자는 능력, 여자는 돌봄 이렇게 나눠서 강요하다시피 하면 남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최근에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남성상, 여성상이 깨져나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약간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비아 페데리치를 비롯한 여성 운동가들이 가사노동의 임금을 이라는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할 때 가사노동을 전담했던 사람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해주는 것이나, 노동자가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에서 노동자의 가사노동을 전담해 주었던 배우자가 일정 부분 청구권을 갖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 등이 가사노동에 임금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이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복지 혜택과 관행은 모두 이성의 기반의 핵가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그런 핵가족이 아니라 1인 가구, 조손 가구, 그리고 동성 친구끼리 만든 가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이 형성한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핵가족의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못 쫓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죠.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이성애를 기반으로 이룬 핵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상징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성별을 기반으로 한 성별 분업 시스템이나 세대주나 호주처럼 남자를 기본값으로 상정하는 제도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처럼 취급하는 편협한 사고방식 등이 서서히 맥락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늘어나고 법적으로 책임과 권리를 인정받는 걸 지켜보다 보면 예전에는 꼭 주부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인간이라면 자신을 위해 직접 행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